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비스의 엄창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나서는 좀 뭐 세무 조정이 뭐다, 그리고 그냥 소득 처분이 뭐다, 결산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결산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그냥 느낌 정도를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냥 이렇구나, 이 정도의 큰 흐름을 좀 훑는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앞부분에는 결산부터 범위세 신고까지 일반적인 내용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큰 맥락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제 이해하는 도구인 뭐 재무비율을 좀 분석해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실제 사례를 준비해서 앞에서 이제 알아봤던 것들을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계산을 끝맺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기업 회계상에서 결산이란 회계 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하고 특정 시점에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회계 기간, 그리고 손익, 그리고 특정 시점, 상태. 회계 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한 게 손익계산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그 표가 재무상태표가 될 겁니다. 기장하고 결산의 차이점은, 기장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북키핑이라고 해서 장부의 거래 내역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결산 시점에 와서 그 작성된 북을 클로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만드는, 확정하는 절차가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스타트업을 종사하시다 보면 사실 회계 전문 인력을 따로 두실 뭐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또 당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도 뭐 본인들의 아이템에 좀 중점을 두시지, 뭐 우리가 이거를 해서 뭐 세금을 얼마를 내고 결산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려 대상도 아니고, 그게 고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비스가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증빙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적어도 외부에 있는 세무 대리인에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 100%에서 그러니까 한 5% 정도? 요 정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이제 본 아이템에 집중하시다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뭐 3월 뭐 27일에 누구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내역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엉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법인의 증빙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자. 증빙이 없이 이렇게 그냥 돈이 인출이 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회계는 기중에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 매입이 사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거래 내역이 조금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그 상호라던가 아니면 대표자 성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이 가능한데, 다른 거래, 그러니까 매출 매입 거래가 아닌 보증금이라던가 뭐 우리가 투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빌렸다거나 이런 거래들은 사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락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나기 직전에쯤 되면 이런 자산부채,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날라왔는데 거기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세금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가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꼭 신고 전에 한번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산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탄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역들이 정리가 안 된 오류가 굉장히 많은 재무제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뭐 그걸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뭐 무슨 비율을 이렇게 산정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류 누락 사항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투자자한테 좀 좋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은 뭐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는 비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아닌 것들을 비용으로 계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 분식회계에 제가 한자를 적어놨는데 분식회계 이 한자가 이 분자가 가루 분자 그리고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얼굴에 이렇게 분칠을 한다. 그리고 뭐 화장빨이다. 그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좀 못생긴 재무제표를 이렇게 분을 칠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 그 분식회계 할 때, 그러니까 분식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축소를 시키면서 본인 의도대로 막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스타트업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 대단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 상의 어떤 판단이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항목을 적정하게 판단한다거나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회사에 모르는 거래 내역이 없는 거. 꼼꼼히 잘 챙겨서 뭐 물론 외부에서도 잘 챙겨야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누락이 없고 그리고 뭐 잘 적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가 결산 때 반드시 이게 좀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말씀드린 뭐 가지급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회계가 복식부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되면 또 한쪽이 잘못되고 그러면 그 한쪽이 잘못된 거는 또 다른 계정에 가 있고 또 다른 계정에 가 있는 것도 이렇게 계속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오류를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결산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없자.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출 매입 내역이 아니라 자산 부채가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게 되면 어떤 항목,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건,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뭐 우리 회사의 어떤 우리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물건,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데 자산이나 매입,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고 판 내역은 조금 이게 통장의 거래 내역이 찍히지만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오류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자산을 사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그거를 그냥 매출로 인식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뭐 2017년도 내에 특허라든가 아니면 뭐 상표권, 그게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에 그게 꼭 표시되어 있는지 그게 없다면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증금이나 차입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차입금이 누락되게 되면 채권자가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가 빌려준 내역이 부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권리 사항이 이제 수반되는 거라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차입금이 누락되었다면 차입하면서 이제 인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증자가 있었다, 아니면 감자, 뭐 자사주 매입 같이 이렇게 자본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누락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잘못 표시된 것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의 주식 거래 내역, 변동 내역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면서 가산세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증자를 했다면 등기하실 때 이제 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증자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좀 전달을 해주셔서 적정하게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는 좀 저희가 더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이렇게 이렇게 양도양수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자본 내역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그냥 당사자 간의 소유권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신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어떤 사람이 팔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 명의인 것으로 계속 기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요 한 5가지 정도를 반드시 한번 챙겨서 보시고 오류가 있다면 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누락이 있는 경우에 법인에서 이제 자금이 인출이 되었는데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다는 거는 보통예금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예금이 나갔는데 상대방의 편에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를 대표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아까 한 5%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계속 모르게 되면 이제 기중에는 가지급금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다가 기말에는 어떻게든 그거를 찾아가지고 기속을 밝혀야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그냥 보는 거죠. 대표자가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결산 보고 의무는 세무 대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사실 바쁘시고 이게 회계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대리인한테 맡기는 건데 본인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그게 자기가 가져간 걸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대표님께서 자기 돈을 회사에 넣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양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는 가지급금 정리 내역이, 그러니까 정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의 핵심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좀 그 누락사항 없이 잘 챙겨주셔야 이런 가지급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